수술실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한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면 마찬가지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원구 원장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매일 밤마다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을 기본적으로 못 자게 됩니다. 수면이 깊은 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뇌에서 생기는 그런 노폐물들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치매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치매에 관련된 증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고 머리에 안개가 낀, 우리 흔히 브레인포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기 기억력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해마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을 넘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물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성격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두엽이 우리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항진됩니다. 과항진됨으로 인해서 그런 성격이라든지 감정 컨트롤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코골이 무호흡이 있게 되면 방금 언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치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뇌 산소 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게 되면 잠을 자는 도중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뇌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심지어는 뇌세포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뇌세포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게 되고 뇌세포끼리 연결되는 그런 우리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인지기능,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회로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뇌에는 글림페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뇌에서 생긴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렘수면, 꿈수면이라든지 아주 깊은 수면, 서파수면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면 무호흡이 있고 코골이가 있게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뇌에서 생기는 그런 독성 노폐물이 계속 뇌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치매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수면 무호흡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검사가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하룻밤을 자면서 기본적으로 뇌파라든지 우리가 몸의 움직임과 또한 수면 중 호흡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얼만큼 숨을 안 쉬는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을 해서 치료하게 되면 깊은 잠을 길게 잘 수가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면 장애를 치료한다 해서 치매를 무조건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에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 중에서 수면 장애, 특히 수면 무호흡, 코골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하게 되면 많은 확률적으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잠을 많이 자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을 자야지 아밀로이드 베타가 정상적으로 뇌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수면 무호흡을 정상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수면 습관을 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마신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특히 수면 직전에 이런 행동들은 잠을 깨워주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이고요. 또한 수면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절한 온도라든지 적절한 습도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또한 잠을 잘 때는 최대한 어두컴컴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수면에 방해되는 소음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그런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할 만한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꺼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면 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 적절하게 수면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건망증이 자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꾸 짜증이 난다. 그러면 단순한 피로 이외에 수면 장애가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면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방문하셔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수면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 못 자거나 수면의 질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이 분들 꼭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